20대 한인 대학생이 아르바이트로 학비를 벌기 위해 공유 차량 기사를 하다 강도의 폭행과 총격을 당해 숨졌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2달 동안 불법 입국자가 96%나 급감했고 불법 체류자는 4만 9천 명을 구금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에 대해 특정 국가에만 예외를 허용하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화재로 인한 정전으로 폐쇄됐던 영국 히스로 공항이 일부 항공편 운항을 재개했습니다. 경찰은 테러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중고 테슬라 차량 가격이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급락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르바이트로 학비를 벌기 위해 공유 차량 기사를 하다 숨진 20대 한인 대학생의 안타까운 소식으로 오늘 뉴스 시작합니다. 이 대학생은 차량을 빼앗으려는 강도들에게 폭행을 당한 뒤 숨졌습니다. 조성원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USC에 다니며 파일럿을 꿈꾸던 20대 한인 대학생 필립 김 씨. 김 씨는 지난달 26일 새벽 2시쯤 휴스턴 남부에서 차량을 뺏으려는 강도들에게 총격을 당해 숨졌습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강도 3명이 김 씨를 차량에서 강제로 끌어내려 폭행을 가하고 총을 쏜 뒤 차량을 빼앗아 도주했습니다. 김 씨는 출동한 경찰에게 흑인 강도가 자신의 차량으로 달려와 여러 번 총을 쏘았다고 말할 정도로 의식이 있는 상태였지만 병원에 도착한 뒤 숨졌습니다. USC에서 건축학을 공부한 김 씨는 비행 조종사로 진로를 바꾼 뒤 학비를 벌기 위해 고향인 휴스턴에서 아버지의 차를 빌려 리프트 운전기사로 일해왔습니다. 김 씨의 아버지는 아무 죄 없이 열심히 일하고 미래의 꿈을 꾸던 아들이 허망하게 목숨을 잃었다며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경찰은 사건 발생 20여일 만인 지난 17일 강도 용의자 중 1명을 체포해 살인 혐의로 기소했으며 나머지 용의자 2명도 추적 중입니다. LA에서 SBS 조성원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지 2달이 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2달 동안 국경 봉쇄로 불법 입국자가 96%나 급감했고 불법 체류자는 4만 명 이상 체포돼 현재 4만 9천 명이 구금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톰 호먼 국경차르는 불법 체류자 체포와 구금 숫자는 바이든 시절보다 3배 많지만 이에 만족하지 않고 10배 더 많이 체포 추방하는 작전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추방 숫자는 공개하지 않아 목표에 크게 미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연방이민세관 단속국 아이스는 비공개적으로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부터 50일 동안 추방한 외국인이 28,319명이라고 밝혔는데 올 한 해 100만 명을 추방한다는 계획엔 크게 부족한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에 대해 특정 국가만 예외를 허용하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또 상호주의를 기본적으로 하겠지만 유연성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용태 특파원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달 2일 발표 예정인 상호 관세와 관련해 예외를 두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곳에서 예외를 허용할 수 있을지 묻지만 한 곳에 해주면 모두에게 해줘야 한다는 이유를 댔습니다. 하지만 캐나다, 멕시코에 자동차 관세를 한 달 유예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유연성이란 단어를 꺼냈습니다. The word flexibility is an important word. Sometimes there's flexibility, so there'll be flexibility, but basically it's reciprocal. 상호주의, 즉 상대 국가의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고려해 대응한다는 기조에는 변화가 없지만 일부 조정할 여지는 남겨둔 셈입니다. 중국과의 무역 전쟁에 대한 질문에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I'll be speaking to President Xi. I have a great relationship with him. They have a tremendous surplus against the United States, and we don't want that. 미국 연방통신위원회가 화웨이 등 8개 중국 통신장비 업체에 대한 대규모 조사에 착수하는 등 미국의 대중국 강경 기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미 재무부는 북한 해커들이 가상화폐 세탁에 이용한 서비스 업체 토네이도 캐시에 대한 제재를 해제했습니다. 기술적인 서비스 자체를 금지해선 안 된다는 주장을 수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재무부는 북한에 대한 제재 의지가 약해진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용태입니다.
화재로 인한 정전으로 폐쇄됐던 영국 히스로 공항이 어제 일부 항공편 운항을 재개했습니다. 현지 경찰은 테러를 수사하는 인력도 투입해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민준 기자입니다. 근처 변전소에서 불이 나 전기 공급이 멈췄던 영국 히스로 공항에 어제 저녁 영국 항공 항공기 한 대가 착륙했습니다. 그제 인근 변전소에서 난 불로 전기 공급이 차단돼 며칠간 상당한 혼란이 벌어질 수 있다며 공항 폐쇄를 결정한 지 18시간 만입니다. 일부 항공편을 재개한 공항 측은 조금씩 운항을 정상화해 토요일인 22일에는 전면 가동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의 관문이라 불리는 히스로 공항은 이번 폐쇄로 항공편 1,300여 편과 승객 20만여 명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항로가 대거 변경되면서 인근 공항으로 승객들이 대거 몰리면서 혼란이 컸습니다. So for now, we're just waiting to get information on if we're going to be able to fly back to UK or not. So we're just waiting for the airline to keep us updated. 일부 항공편이 재개되긴 했지만 승객들의 비행 일정을 재조정하고 항공기와 승무원들을 재배치해야 하는 작업들이 남아있어 공항 폐쇄에 따른 충격은 당분간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현지 관계 당국은 정전을 일으킨 인근 변전소의 화재 원인을 조사하는 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영국 경찰은 대테러 수사 인력까지 투입해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런던 경찰청 대변인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경찰청의 대테러 수사본부가 조사를 이끌고 있다면서 현재로선 부정행위, 즉 범죄 등의 징후가 없으나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김민준입니다. 네, 미국에서 중고 테슬라 차량 가격이 급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온라인 자동차 매매 사이트인 카스닷컴에 따르면 3월 중고차 시장에서 테슬라 차량 가격은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사이버 트럭의 가격 하락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테슬라 중고차 검색도 지난 한 달간 16% 감소했습니다. 최근 1년간 다른 전기 자동차의 중고 차량 검색이 28% 늘어난 것과 대비되는 수치입니다. CNN은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에 대한 반감과 더 많은 전기차종이 생긴 것이 테슬라 중고차 가격의 하락 원인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웨스트 버지니아주 경찰이 스쿨버스에서 내리던 어린이가 차량에 충돌할 뻔한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스쿨버스에서 내린 어린이가 도로를 건너려던 순간 한 차량이 갑자기 달려듭니다. 어린이는 가까스로 멈춰서면서 충돌은 피했지만 차량은 감속하지 않고 그대로 질주합니다. 경찰은 어제 영상을 공개하고 차량 소유주를 공개 수배했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 속 차주 케빈 웹스터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웹스터의 차량을 압수하고 웹스터가 당시 음주 상태였는지 여부와 추가 혐의를 적용할지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워싱턴주의 한 주유소에선 총격전이 일어나 $10,000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워싱턴주 페더럴웨이 경찰국은 지난 16일 오전 4시 45분쯤 사우스 퍼시픽 하이웨이 인근 주유소에서 총격전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주유소에서 복면을 쓴 남성들이 누군가에게 총격을 가하고 은색 차량을 타고 도주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총격전으로 인해 총탄이 주유기를 포함해 여러 곳을 강타하면서 $10,000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지만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용의자들을 추적 중입니다. 오클라호마주의 한 경찰서에서 폭발이 일어나 5명이 부상을 입고 수감자들이 긴급히 대피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클라호마주 소방국은 초기 조사 결과 전기 사고로 인해 폭발과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 폭발로 경찰관과 직원 등 5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가든스의 한 슈퍼마켓에서 67세 직원이 근무 중 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건은 지난 15일 오후 9시쯤 마이애미 가든스에 위치한 프라이스 초이스 슈퍼마켓에서 일어났습니다.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피해자인 67세 슈퍼마켓 직원은 쇼핑카트를 정리하던 중 실수로 한 남성에게 카트를 부딪혔고 남성이 갑자기 주먹을 휘두르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경찰은 영상을 공개하며 용의자에 대한 제보를 요청했습니다.
플로리다 공항에선 반려견의 탑승이 거부되자 화장실에서 개를 익사시킨 여성이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지난 수요일 57세 여성 앨리슨 로렌스를 동물학대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로렌스는 지난해 12월 접종 기록 등 서류 미비로 반려견의 탑승이 거절되자 공항 화장실에서 개를 익사시킨 후 현장을 떠났습니다. 이후 로렌스는 콜롬비아행 비행기를 탑승했으며 숨진 개는 청소원에 의해 쓰레기 봉투 속에서 발견됐습니다. 한편 로렌스는 현재 $5,000의 보석금을 내고 석방된 상태입니다. LA 아카데미 박물관에서 봉준호 감독의 작품 세계를 조명하는 특별 전시가 열립니다. 봉준호 감독의 창작 과정과 영화 세계를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 건데요. 하주은 기자가 전시 현장을 미리 다녀왔습니다. 영화 속에서 튀어나온 듯한 괴물과 옥자가 관람객을 반기고 벽면에는 주인공들의 생생한 스토리보드가 가득합니다. 아카데미 박물관이 준비한 봉준호 감독 특별전입니다. 봉준호 감독이 그린 만화부터 아카데미 사관왕에 빛나는 기생충까지 작품을 넘어 그의 창작 과정을 깊이 있게 조명합니다. It starts with comics that he drew when he was an undergraduate student at Yonsei University, a variety of creative materials that really show insight into his process and how meticulously he plans each of his films. 이번 특별전은 아카데미 박물관의 디렉터스 인스퍼레이션 시리즈 중 하나로 스파이크 리 감독과 아니에스 바르다 감독에 이은 세 번째 전시입니다. 이번 특별전은 오는 2027년 1월까지 장기간 열리며 아카데미 박물관이 한인 감독 특별전을 개최한 건 봉 감독이 처음입니다. 그의 장편 영화뿐만 아니라 그가 만든 초기 단편 영화도 함께 전시해 관객들에게 독창적인 작품 세계와 제작 방식을 소개합니다. One of the things that we really highlight in the exhibition is Director Bong's planning process, in particular the way he storyboards and draws. And that's such a crucial part of his process and is so unusual and special. As a director, everybody comes together as a family and just with his vision just becomes a masterpiece. So that's why I like him. He's very creative. 봉준호 감독은 이번 주말 LA를 방문해 특별전을 찾은 관객들과 만날 예정입니다. LA에서 SBS 하주은입니다. 한국 소식입니다. 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번 정부 들어 30번째 탄핵안 발의입니다. 한소희 기자입니다. 민주당 등 야오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공동명의로 국회에 발의했습니다. 의안명은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 현 정부 들어 야당이 발의한 탄핵안은 이번이 30번째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24일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예고했는데 결과에 따라선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할 수 있는데도 최대행 탄핵을 추진하는 겁니다. 야당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란 지난달 27일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 3주 넘도록 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최고 공직자가 헌법을 이렇게 무시하면 이 나라가 질서가 유지될 수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강하지 않나 싶습니다. 최대행 측은 국정 현안과 대외 신인도 관리에 집중하겠다는 짧은 입장을 냈고 여당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나라 전체를 절단내겠다는 의도와 다름없습니다. 이 대표는 이제 국정을 파괴하는 테러리즘의 길로 완전히 접어들었습니다. 탄핵안이 발의되면 국회의장은 발의 후 첫 본회의에 보고하는데 이후 법제사법위로 넘기거나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하고 아니면 자동 폐기됩니다. 여야가 개의를 합의한 오는 27일 본회의 외에도 추가 본회의를 열어야만 표결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우원식 의장은 최대행이 헌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보지만 현 시점의 탄핵 추진은 부정적이라고 우 의장 측은 전했습니다. 탄핵 추진과 별도로 민주당은 최대행이 10년 전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경제금융비서관으로 일할 때 미르재단 설립과 관련 범죄에 적극 가담했다고 주장하면서 최대행을 뇌물과 공갈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이에 대해 최대행 측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특검팀이 무혐의 처분했던 의혹이라고 반박했습니다. SBS 한소희입니다.
네, 헌재가 만약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를 다음 주에 내놓는다면 금요일인 28일이 될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커 보입니다. 재판관들의 논의 상황에 따라서는 4월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이 내용은 여현교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인 24일 오전 10시엔 헌법재판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심판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같은 시간 서울중앙지법에선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준비기일이 열립니다. 한 총리 선고일을 헌재가 업무일 기준 이틀 전에 통지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오늘도 통지가 없는 만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는 적어도 화요일까지는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 다음 가능성은 수요일인데요. 이날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전국 모의고사가 치러지는 날이기도 합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윤 대통령 선고 당일 헌재 인근 초중고교를 휴교하겠다고 한 만큼 수요일 선고도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면 목금 이틀이 남는데 이 대표 항소심 선고 직후인 목요일은 헌재가 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대표 선고가 나길 기다렸다가 선고일을 잡았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통상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은 헌재에서 헌법소원과 같은 일반 선고가 이루어지는 날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다음 주 윤 대통령 선고가 이루어진다면 28일 금요일이 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하지만 평의 논의 상황에 따라 4월로 넘어갈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다만 아무리 늦어도 문형백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 18일 이전에는 선고가 이루어질 거란 게 대체적인 전망입니다. 헌재가 선고를 내려야 하는 마지노선은 사건을 접수한 뒤 180일이 되는 6월 11일입니다. 헌재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은 64일, 박 전 대통령은 92일 만에 각각 기각 인용 결정을 내렸는데 윤 대통령 사건의 경우 한 총리 선고일인 오는 24일, 접수 후 100일째를 맞게 됩니다. SBS 여현교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휴전 협상을 위해 며칠 뒤 미국과 만납니다. 하지만 이렇게 의견을 모으는 와중에도 양측은 서로에게 계속 드론 공습을 퍼붓고 있습니다. 곽상은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강력한 폭발음과 함께 주변 건물들이 부서집니다. 거대한 화염과 검은 연기 구름이 멀리서도 선명합니다. 러시아군 전략폭격기가 배치된 엥겔스 공군기지가 현지 시간 20일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을 받았습니다. 크루스크주 수자의 가수 관련 시설에도 우크라이나군의 공습이 이어졌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군을 비난했지만 동시에 우크라이나 남부 항구 도시 오데사 등엔 대규모 드론 공격을 가했습니다. 15차례 넘게 폭발이 이어지고 도시 일부가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병원, 철도 시설 등 우크라이나 민간 인프라에 대한 대대적 공습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치열한 공격이 맞물리는 가운데서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도하는 휴전 협상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오는 24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각각 미국과 회담한다고 밝혔습니다. України з Америкою, а потім, як казали американські партнери, челночна дипломатія, а потім Америка з Росією. Або це буде паралельні такі зустрічі.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와 히토류 광물 협정 서명이 임박했다고 밝혔습니다. What we are doing is signing a deal very shortly with respect to rare earths with Ukraine, which they have tremendous value in rare earth. And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러시아가 점령 중인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전을 미국이 소유하겠다고 제안한 데 대해 외신들은 광물 자원을 넘어 다른 경제 자산에도 손을 뻗으려는 시도라고 지적했습니다. 파리에서 SBS 곽상은입니다.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가 현지 시간으로 어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2시간 가까이 이어진 면담에서 러시아와 미국의 대화, 우크라이나 상황, 한반도 안보 문제 등을 논의했다고 쇼이구 서기는 설명했습니다. 그 밖에 우크라이나 전쟁 북한군 포로 문제나 김 위원장의 방러 일정을 조율했을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홍콩항공 여객기의 기내 수화물 선반에서 보조 배터리가 원인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소화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승객과 승무원들이 음료수를 부어 불을 꺼야 했습니다. 베이징 정영태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중국 항저우를 출발한 홍콩 항공 여객기 기내에 연기가 자욱히 번지고 승객들이 다급히 외칩니다. 놀란 승무원과 승객들이 연기가 나는 선반 안으로 생수를 연달아 들이붓습니다. 여객기가 이륙한 뒤 갑자기 선반에서 폭발음이 들리며 연기와 불길이 번졌습니다. 就有人大喊说烧起来了，抬头一看，我以为自己看错了，没想到行李舱居然着火了。 승객들은 승무원들이 기내 소화기를 제때 찾지 못했고 일부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灭火器，灭火器，空的，空的。 이 때문에 생수와 주스 같은 음료수를 모아 불을 꺼야 했다는 겁니다. 所有人都开始在传那个发的水，把水传过来，怕它灭了火之后二次会再复燃。 불이 난 선반 안속 짐은 대부분 녹아버렸습니다. 현재로선 기내 선반 수화물 안에 있던 보조 배터리에서 불이 시작된 걸로 추정됩니다. 사고 이후 여객기는 목적지인 홍콩 대신 인근 푸저우 공항에 비상 착륙했습니다. 탑승자 168명은 다행히 모두 무사합니다. 还是很吓人，真的很吓人。因为在空中，我们真的什么都做不了，我只能一直祈祷，我们能安全降落。 중국 항공사는 대부분 2만 mAh 이하 보조 배터리를 휴대 수화물로 소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난 1월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등 비슷한 사고가 잇따르면서 각국 항공사들이 관련 규정을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베이징에서 SBS 정영태입니다. 뉴욕주에서 홍역이 확산되면서 주정부가 홍역 웹사이트를 개설했습니다. 각적 주요 한인사회 소식 이원정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LA 한인상공회의소가 법무법인 바른과 함께 오는 24일 상속과 증여에 관한 법률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상인은 오후 5시 30분부터 옥스포드 팔레스 호텔에서 상속, 증여, 자산관리 세미나를 개최하며 한국의 외환 관련 규제와 대처 방안, 그리고 한국의 상속과 증여 제도와 주요 이슈 등을 다룬다고 밝혔습니다. 이 세미나에는 별도의 예약 없이 누구나 참석할 수 있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LA 지사에 신임 백유태 지사장이 부임했습니다. 백 지사장은 K푸드가 미주 지역에서 큰 인기로 확산되고 있다며 더 많은 한국 농수산식품들이 소비자들에게 소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판매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주에서 홍역이 확산되면서 웹포털이 출시됐습니다. 캐시 호컬 주지사는 홍역 백신과 공중보건 정보를 제공하는 웹포털을 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현재까지 뉴욕주에서 발생한 홍역 사례는 총 4건입니다. 시카고시가 다운타운에서 버스로 교통위반 단속을 실시합니다. 시카고 교통국은 오는 7월이나 8월 디어본과 메디슨, 워싱턴과 시카고길 등 다운타운 일부 지역을 운행하는 버스에 교통위반 단속 카메라를 부착해 위반 차량에게 교통위반 범칙금을 발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샌디에고 국제공항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공항 측은 여행객들의 검색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캘리포니아주 차량국이 발행한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사용을 전면 허용했습니다. 네,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3월 21일 금요일 SBS 이브닝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